안녕하십니까, 김재화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우리가 간단히 여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제스처입니다. 제스처라는 것은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손짓, 발짓, 그리고 얼굴의 표정을 말하는 건데요. 모든 것에는 어떤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효과가 확실한 주로 그 소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목소리라든지 어떤 기계의 그런 것은 상대가 지금 뭐를 뜻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하거나 또는 구태여 그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이 청각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시각에만 의존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제스처입니다. 손짓,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기 쉬운데요. 오늘은 제스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가짐으로서의 제스처, 그 다음에 이 몸짓 언어의 특성이 따로 있습니다. 제스처는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제스처를 했을 때의 효과, 그 다음에 제스처를 실행했을 때의 3단계, 제스처의 종류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잘못된 제스처, 이런 제스처는 참 곤란하다, 오히려 효과보다는 역효과가 나는 그런 제스처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몸가짐으로서 제스처라 했는데요. 스피치의 양념인 것입니다. 스피치, 소리가 다 전하지 못하는 것을 어떤 보조의 수단으로 정할 때 이 제스처가 도와주는데요. 단지 도와줘서 그 뜻을 통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오히려 극대화시켜주고 듣는 청자 쪽으로서 화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스피치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스피치 흐름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 제스처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제스처는 그야말로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이 몸 동작이 말 따로, 그 다음에 내 동작 따로, 표정 따로, 감정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되죠. 전부 혼연일체가 돼서 자연스럽게 말과 함께 따라서 나온 거나 아니면 그 감정을 전달하는 것에서 바로 익힐 수 있을 만큼 그런 확실하고 빠른 제스처가 필요한 것이죠. 자, 몸짓 언어, 이 제스처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몸짓 언어는 말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고 그랬습니다. 말만 해가지고는 그 뜻이 명확하지 않거나 전혀 이해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제스처가 힌트를 가져옵니다. 예컨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봤을 때,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엄지손가락을 내밀거나 또는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 보이거나 이랬을 때 저게 뭐겠구나 하고 몇 가지로 그 내용이 좁혀지는 것입니다. 그 강한 힌트를 주는 것이죠. 제스처는 태도를 말하며 청중의 눈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적인 것이 아니니만큼 청중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또는 바라보지를 않더라도 자, 저를 봐주십시오 하면서 나를 바라보게 유도를 해서 그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이죠. 청중에게 감명을 주는 웅변은 제스처를 사용하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스처는 언어 표현의 시각적인 의사 보충인데요. 퀸체리 양은 어떤 말을 했냐? 만인에게 통용되는 언어는 오히려 손에 있다. 사실 말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어찌 보면은 손이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구로세리우스는 천하에 손 없는 웅변은 없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손이 보조를 해주는 또는 손이 강조를 해주는, 손이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그러지 않고 뻣뻣한 목소리로서만 표현하는 그런 웅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떤 제스처의 효과에 대한 극단적인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제스처의 사용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당연히 자연스러워야 하죠. 억지 제스처, 뭐 갑자기 주먹질을 한다거나 세계 누구를 이렇게 향하게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행위라기보다는 상대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거나 또는 상대를 비하하거나 상대를 화나게 하는 그런 제스처, 그런 손짓이 되고 많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말을 앞서서는 되지가 않죠.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하면서 가벼운 제스처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제 말을 하는데 조그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 말보다 더 큰 효과가 이 제스처에서 나온다고 할 수는 없으니만큼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자연스러움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담하고 웅장해야 한다. 자, 그렇다 그러면 너무 소극적인 제스처는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강한 의지와 신념을 내보일 때는 불끈 주먹을 쥐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확고부동합니다. 저는 이번 일로 끝까지 갑니다. 저의 온 명예를 다 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담대하고 웅장한 어떤 손짓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요란을 떠는 거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이죠. 자, 눈은 언제나 손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 했는데, 자, 저기를 보십시오. 이런 제스처를 지금 제가 한번 해보였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부자연스럽습니다. 화자의 말하는 사람의 입과 눈이 사실상 이 손짓을 하는 제스처는 꼭 손짓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발을 쿵쿵 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몸을 꼬거나 비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된 제스처는 손이 따라서 하는데요. 이 손이 어떤 모양을 쥐고 있는지 화자가, 커뮤니케이터가 분명히 자기 손을 자기가 보면서 그 제스처 크기나 모양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스처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어떤 말을 할 때 두 손, 두 다리, 이 모든 것이 마치 부족한 양 온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듯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 말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가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평범한 대화에서나 또는 일반적인 연설에서는 그렇게 요란한 그야말로 복잡해서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지 마치 경매사의 암호 같은 어떤 손짓은 아닌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너무 지극히 요란한 제스처는 피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제스처는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지 이 역시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로 똑같은 제스처는 2번 이상 쓰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제스처가 말도 그렇고요. 어떤 표현하는 것이 같은 것이 반복이 되면은 상대가 듣는 청자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쾌해지기까지 합니다. 내가 못 들었다고 계속 저런 말을 하나? 나를 향해서 계속 찌르듯이 손짓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아까 이해를 했는데 왜 저렇게 반복적인 것을 나한테 계속 보내올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앞서 말한 대로 심지어는 불쾌해지기까지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제스처를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지 남발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자, 7번째, 연단을 치거나 발을 구르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연설에서는 그 화자, 말하는 사람의 앞에 연단이 마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웅변에서 고조된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두 손을 불끈 쥐어서 연단을 때리기도 하고 손바닥을 내리치기도 했던 그런 제스처를 쓰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사실은 그 예전에 우리의 목소리를 확성시킬 어떤 확성기 장치가 또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을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연단을 좀 때리는 격한 어떤 제스처를 쓰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작은 제스처나 작은 목소리가 필요한 그런 스피치 타입으로 우리의 화술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스처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을 함에 있어서 손짓 그리고 이 발짓을 곁들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첫째, 청중의 이해를 돕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쪽에 하면서 손가락을 멀리 이렇게 했을 때, 아, 그쪽은 참 먼 곳이구나. 저쪽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손짓 하나가 먼 거리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청중의 이해를 돕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화자의 말하는 사람의 어떤 제스처는 청중을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청중의 시선을 집중시켜 정신을 가다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손가락 하나를 내밀면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라는 그런 호기심 어린 어떤 제스처를 선택했을 때 듣는 청중들은 아, 저 손가락이 지금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뭔 특별한 재미있는 것이 숨어 있다. 뭔가 궁금한데 이런 식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것이 곧 시선을 집중시켜서 듣는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청중들이 정신을 꾹 가다듬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셋째, 연사가 실증이 나지 않고 힘이 솟는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은 손짓 하나가 연사로 하여금 긴 말을 하게 될 때 자기의 흐름을 좀 편안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스스로 어떤 가슴을 치거나 또는 어깨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떤 긴장감도 또한 상당히 상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사 자신의 몸 컨디션을 위해서도 제스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먹을 불끈 쥐게 되거나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 지금 올바른 얘기를 잘 전달하고 있고 듣는 사람이 내 말에 잘 이해를 하고 지금 설득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자신감이 불러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사는 어떤 제스처를 씀으로써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얘기로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말로 채 못하는 것은 그거 있잖아 그거 하면서 우리가 손짓을 가볍게 한다거나 사실상 아니라는 거절의 표시를 할 때 손을 이렇게 흔든다거나 그렇다고 할 때 고개를 끄덕여 주면은 이것이 오히려 말에서 나오는 자연스럽지 못하고 지금 피곤하고 긴장되고 하는 불안한 이런 마음들이 그거를 대신해서 제스처를 한다거나 또 제스처를 일부분만 곁들인다고 해도 상당 부분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신념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말을 했을 때 말하는 사람의 굳은 신념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목소리는 우렁차게 하고 큰 목소리로 하면서 상대방에게 정확한 발음으로 들려줬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두 손을 불끈 쥐어서 꼭 이번 일을 성사시킵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단호한 의지를 보였을 때 말하는 사람 저 사람이 분명히 이것에 대한 굳은 신념이 있구나 하면서 듣는 사람은 그로하여금 그 신뢰감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의 신념에 대해서 무한한 호기심과 관심을 계속 지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스처의 3단계가 있습니다. 제스처가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준비겠죠. 그 다음에 완성, 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복귀입니다. 우리 손은 원래 이렇게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내 손은 말을 할 때나 말을 들을 때나 대개 자기의 배 쪽에 와 있거나 옆 재봉선에 자연스럽게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제스처를 내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처음 있었던 장소로 되가져오는 그런 복귀의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태도의 완성을 위한 뒷받침이 되는 것이 준비라고 했습니다. 준비라는 것은 그렇다. 내가 이 지점에서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좀 깜짝 놀라야 하기 때문에 내가 손을 앞으로 꾹 좀 내밀어서 여기를 좀 봐주십시오 하고 좀 소리를 좀 다소 큰 목소리로 해야 되겠다라는 자기의 그 마음가짐, 태도가 있을 때 그 완성을 위한 뒷받침으로 어떤 제스처를 쓸 것인가 하는 마음속에 준비가 따르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언제나 태도를 사용할 때 웅변 내용에 가장 중요하고 강조해야 할 곳에 가서 어김없이 표현이 돼야 된다. 준비된 제스처가 언제 나와야 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내 테마가 상대에게 잘 전달해야 되고 상대가 잘 못 알아듣거나 어려워하고 있다. 그럴 부분에는 이 두 손 또는 표정까지 얼굴 근육까지를 다 동원해서 제스처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이자 실행인 것이죠. 자, 제스처가 끝났습니다. 이미 준비동을 거쳐서 완성된 태도가 복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세 번째 단계 복귀의 단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손을 향했다. 발을 좀 앞으로 내밀었다. 또는 몸을 뒤로 뺐다. 이런 제스처가 수반돼 가지고 말을 완성을 했으면은 이전처럼 처음 단계로 지금은 손을 쓰고 발을 썼고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을 좀 특별하게 지었기 때문에 지금 몸이 편치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원래대로 가져와야 합니다. 복귀한 손은 다음 태도를 위하여 항상 본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복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스처는 아무리 짧은 말을 할 때도 여러 차례 등장할 수가 있고요. 긴 말을 하게 될 때는 당연히 수차례 제스처가 나오게 되는데 한 번 사용했던 제스처가 재복귀가 되지 않고 불안스럽게 허공에 있거나 또는 다른 엉뚱한 다소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취하고 있다가 다음 제스처를 취하려고 할 때는 이 새롭게 만드는 제스처가 대단히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귀의 과정은 처음으로 되돌아와서 다시금 온 몸을 편안한 상태로 유지되는 그런 처음의 연단에 등장했을 때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자, 기본 제스처 종류 중에 맨 처음에 기본으로 등장하는 것이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체중을 양발에 균등히 준 상태에서 허리와 어깨를 곧게 펴고 머리를 똑바로 든다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어떤 내용의 연설이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가장 일반적으로 가져야 될 연단에서의 제스처 직전에 사실상 제스처 직전입니다. 기본 몸가짐인 것이죠. 두 발을 지금 제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어깨 넓이로 지금 이 아래 벌렸습니다. 두 손은 가지런히 양쪽에 놓고 어깨는 다소 펴고 그 고개를 위로 치켜드는 것보다는 중간에서 약간 아래를 본다는 느낌을 가지면은 이것이 가장 최초의 몸가짐, 본격적인 제스처가 등장하기 전 단계인 것입니다. 자, 몸에 너무 힘을 준다거나 오래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청중하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저 화자가 저 말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내가 내용 파악이 됐는데 계속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거나 또는 온몸에 경직이 될 정도의
힘이 이렇게 가해져 있으면은 본인 스피커는 물론이고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을 하게 되고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지루해지고 맙니다. 바로 그 점을 설명한 것이고요. 팔과 손은 대화를 할 때처럼 팔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내버려 두고 팔의 이동이 어렵도록 꽉 붙들어 매는 자세는 좋지 않다. 자, 팔이라는 것이 어떤 제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칫 자기의 마음으로 팔을 꽁꽁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상하게 내 몸의 일부분인 팔이 내 스스로 묶여가지고 잘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은 자기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이런 설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팔이 알아서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기본 제스처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선 처리 문제인데요. 시선은 청중 모두를 다 쳐다봐야 하지만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중앙이라든지 또는 중앙을 기준해서 좌우로 소위 눈을 굴린다는 식으로 해서 약간의 시선을 이동시켜 주는 것이 가장 알맞습니다. 당연히 따뜻하게 쳐다봐야 되겠죠. 표정은 약간의 미소를 띠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아주 진지한 얘기를 하러 올라왔다. 사실은 슬픈 사실을 전하려고 왔다. 말을 듣는 사람들한테 고통을 좀 요청하는 그런 테마다. 그럼에도 미소를 지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들로 하여금 내 말에 집중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가 가벼운 미소로 가볍게 적의가 없다는 당신네들과 오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는 의사표시로 가벼운 미소는 어떤 주제가 뒤따르더라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 손만 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제스처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른손으로 저쪽입니다. 앞쪽입니다. 뒤쪽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로 방향을 얘기를 하고요. 그 수요를 얘기를 할 때 하나, 둘, 셋, 넷 하는 어떤 소수, 개수를 셀 때 손 하나로 충분합니다. 만일 6개가 넘는다 했을 때는 5을 다 세고 난 다음에 왼손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손으로 다시 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왼손은 마이크를 들기 쉽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프로젝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처럼 이 포인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른손 한 손으로만 수효나 방향을 얘기하면 적절한 것입니다. 두 손을 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감정이 복받치거나 큰 결단을 요한 것이거나 엄청난 슬픔의 사실을 전달하게 되는 이런 감정이 엄청나게 클 경우 거부, 결의, 결심, 분노, 비탄, 요구, 양보, 복종, 권리기, 감탄, 제공, 분리, 구분, 합류, 단합, 호소 이런 식의 것들은 사실은 좀 감정이 복잡 단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힘을 합칩시다. 이것보다는 두 손을 불끈 쥐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힘을 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강한 의지와 권기와 그리고 동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두 손을 아끼지 말고 쓰는 좀 큰 제스처가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실제로 예를 들고 있는데요. 방향을 가리킬 때는 당연히 오른손으로 저쪽 북녘 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는 식의 것이 나올 수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는 그 수효. 자, 올바른 스피치를 하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며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거를 읽고 있는데요. 셋째 어떻게 된다 할 때는 그냥 첫 번째 생각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며 그 다음에 운명이 바뀐다. 이런 단계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다 이럴 때는 그냥 말로 하는 것만으로도 물론 설명이 가능하지만 첫째,
생각이 바뀌면 둘째 행동이 바뀌며 셋째 운명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수요를 세줄 수 있다는 것이죠. 거부 또는 반대를 할 때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거나 또는 양쪽으로 저어주는 그런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또 다른 결의, 결심, 분노했다. 이럴 때는 두 손을 불끈 쥐거나 아니면 한 손을 높이 강하게 쳐드는 걸로 이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제스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스처라는 것은 말을 도와주는 보도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횟수 제한이 따로 없으니까 웬만하면은 여러 가지 제스처를 써서 그 말의 양념과 맛을 내는 양념의 효과도 좀 봐야 되고 그 말이 쉽게 이해되는 어떤 그런 기능도 해야 되고 강한 내 결심을 상대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인지의 어떤 그 효과도 가져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제스처가 모든 제스처가 다 적당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제스처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를 보지 않는다. 자, 이런 경우는 상대를 보지를 않고 어떤 혼자 중얼거리시 말을 한다. 이런 경우는 상대를 몹시 낮춰보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상대를 비하할 때나 쓰는 아주 그 올바르지 못한 제스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등을 자주 보인다. 손등을 이렇게 자주 보이면서 손등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뒷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어떤 것의 등 뒤, 뒷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요. 제스처에서도 손등은 가급적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자, 입을 가린다. 입을 가리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것이 꼭 필요한 제스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주 입을 가린다는 것은 어린 소녀가 수줍어할 때 쓰는 제스처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성인 남자가 그런 제스처를 쓴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합니다. 지나치게 과장되었다. 이미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것을 설명하면서 엄청나게 큰 손동작이 따를 경우는 저기가 지금 저 허풍을 하고 있구나, 지나친 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으로 하지 말라고 했고요. 자, 지역이나 나라를 상관치 않고 쓰는 자기만의 제스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동그라미를 지으면 일반적으로 좋다, 오케이 표시, 그 다음에 돈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나라에서는 이 표시 자체가 상대에게 기분을 대단히 언짢게 하는 욕설의 표시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어떤 국제 회의석상이나 또는 외국인과의 1대1 대화에서도 그 제스처 종류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서로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눈맞춤, 따뜻한 눈맞춤과 그리고 미소, 웃음은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모두들 공통적으로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였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 브라질이죠. 브라질은 이 손가락 표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손가락 표시를 본 사람은 지금 몹시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손가락 표시가 오케이자 또는 금전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기분 좋아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을 도와주는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도구, 말보다 더한 표현을 하는 어떤 언어의 기능을 하는 것, 제스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제스처라는 것은 적절히 사용하면 말이 한층 멋있어집니다. 자, 제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